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시장에 만연했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으며 지정학적 위기와 맞물려 고물가와 고금리가 고착화되는 거시경제 환경의 실체를 데이터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고금리 장기와 이른바 하이어 포 롱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과거 제로금리 시대의 빚으로 연명하던 한계 기업들이 구조적으로 소멸하는 과정과 잉여 현금을 지닌 소수의 독점 기업으로 자본이 집중되는 자본 양극화의 로직을 짚어보겠습니다. 대중의 희망 섞인 전망을 배제하고 오직 자본 조달 비용의 상승과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경제학적 인과관계에 집중하여 현재의 자산시장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하여 다시금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자산을 매입해왔습니다.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모두 유동성 팽창에 대한 선반영으로 가격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개인 소비 지출, 지표 등 핵심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은 시장의 이러한 기대를 지속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하락하는 디스인플레이션의 추세는 멈추었으며 오히려 특정 부문에서는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드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일시적인 노이즈가 아니라 거시경제의 구조적인 변화가 만들어낸 끈적한 인플레이션, 즉 스티키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쉽게 내려오지 않는 첫 번째 원인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격화되고 있는 지정학적 위기와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입니다. 원유는 현대 경제의 혈액과 같으며 원유 가격의 상승은 제조업의 생산 단가와 글로벌 물류 비용, 그리고 소비자 물가 전반에 즉각적이고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지정학적 갈등이 상시화되면서 주요 원유 수송로의 리스크가 부각되고 이는 해상 운임과 보험료의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성은 국가와 기업 단위에서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이며 이는 인플레이션 지표의 하방을 단단하게 지지하는 기저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더욱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추세인 글로벌 공급망의 채편입니다. 과거 수십 년간 글로벌 경제는 인건비가 가장 저렴한 국가의 생산 기지를 집중시켜 원가를 절감하는 극단적인 효율성 중심의 세계화 시대를 누려왔습니다. 이 세계화가 저물가 시대를 유지하는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기술 패권 경쟁과 국가 안보가 경제 논리를 압도하는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주요 국가들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자국과 우방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프렌드 쇼어링과 니어 쇼어링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생산 기지를 인건비가 비싸고 환경 규제가 엄격한 선진국 본토로 이전하거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새로운 국가로 다변화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중복, 투자와 생산 단가의 상승을 동반합니다. 과거의 원가 절감 메커니즘이 해체되고 비용 상승이 구조화되는 이 거대한 전환은 일시적인 통화, 정책만으로는 되돌릴 수 없는 인플레이션의 본질적인 추세 전환을 의미합니다. 물가가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대로 쉽게 회귀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기준금리 역시 과거와 같은 제로 금리 수준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고금리 환경의 장기화는 자본시장에서 생존과 도태를 가르는 냉혹한 필터링 장치로 작동합니다. 가장 먼저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곳은 부채 비율이 높고 자체적인 현금 창출 능력이 부족한 전통 제조업과 한계 기업들입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되는 기업을 흔히 좀비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과거 제로금리 시대에는 시장에 넘쳐나는 값싼 유동성을 바탕으로 은행 대출을 연장하거나 금리가 낮은 회사채를 지속적으로 발행하여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의 펀더멘털이 부실하더라도 자본 조달 비용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기 때문에 생존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5%대에 머무르는 현재의 환경에서는 이들이 직면한 부채 차원, 즉 롤오버의 수학적 메커니즘이 기업의 목을 조르는 밧줄로 돌변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2%의 금리로 1,00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하여 연간 20억 원의 이자를 내던 기업이 만기가 도래하여 새로운 회사채를 발행해야 할 때 현재의 시장 금리가 7%로 상승했다면 연간 이자 비용은 단숨에 70억 원으로 급증하게 됩니다. 기업의 제품 경쟁력이 높아져서 매출이 3배 이상 증가하지 않는 한 이 늘어난 이자 비용은 고스란히 기업의 현금을 증발시키고 순이익을 적자로 전환시킵니다. 시장의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고금리 환경에서는 무위험 자산인 국가의 국채만 매입해도 5% 안팎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파산 위험이 있는 한계 기업의 회사채를 매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기업은 결국 보유한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거나 인력을 감축하는 연쇄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경제 전반의 실업률 상승과 소비 위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고금리 장기화는 부실한 자본을 청산하고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빚으로 연명하던 수많은 기업들은 역사 속으로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 기업의 소멸과 대조적으로 잉여 현금을 지닌 독점 기업들은 고금리 환경을 오히려 자신들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지렛대로 활용합니다. 자본은 본능적으로 리스크를 회피하고 확실한 현금 흐름이 보장되는 곳으로 쏠리게 됩니다. 빚이 많고 이자 비용에 시달리는 기업에서 빠져나온 거대한 글로벌 유동성은 압도적인 사내 유보금을 보유한 대형 기술주와 확실한 가격, 결정력을 지닌 코어 자산으로 집중되는 극단적인 자본 양극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미국 나스닥을 이끄는 글로벌 픽테크 기업들의 재무 구조를 살펴보면 이들은 막대한 부채를 짊어진 전통 기업들과는 완전히 다른 생태계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 소비자와 기업들로부터 매월 소프트웨어 구독료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를 징수하며 수백조 원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을 금고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짓거나 인프라를 확장할 때 은행에서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창출한 잉여 현금 흐름만으로도 수십조 원의 자본 지출을 무리 없이 감당해냅니다. 오히려 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하이어 포, 롱거 환경은 이들 현금 부자 기업들에게 이자 수익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안겨줍니다. 막대한 현금성 자산을 단기 국채나 머니마켓 펀드에 넣어두기만 해도 과거와 달리 연간 수조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하며 이는 기업의 순이익을 더욱 부풀리는 역설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경쟁 기업들이 자본 조달의 어려움으로 투자를 축소하고 인력을 줄일 때 이들은 풍부한 현금을 바탕으로 우수한 인재를 블랙홀처럼 흡수하고 유망한 스타트업을 인수합병하여 미래의 기술 패권을 더욱 단단하게 다집니다. 거시경제의 악재와 고금리가 독점 기업의 해자를 더욱 깊고 넓게 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환경에서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비용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가격 결정력입니다.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나 필수 소비재를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가 오르면 즉각적으로 서비스 이용료와 제품 가격을 인상합니다. 소비자들은 가격이 올라도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지갑을 열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의 타격을 고스란히 기업의 명목 매출 증가로 치환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격 경쟁력이 없고 대체재가 많은 한계 기업들은 원가 상승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영업이익률이 급감하며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결국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매크로 환경에서 투자자들의 자산 배분 전략은 명확해집니다. 막연한 금리 인하에 기대어 빚을 내어 투자하는 방식이나 펀더멘털 없이 성장성에만 의존하는 적자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본 조달 비용이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한 만큼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부채의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잉여 자본은 외부의 차입 없이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며 인플레이션을 가격 인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압도적인 현금 창출력을 지닌 기업의 지분으로 압축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처럼 막대한 현금을 기반으로 기술의 표준을 지배하는 기업이나 고금리 환경에서도 이자율을 상회하는 안정적인 배당, 현금 흐름을 지급할 수 있는 독점적 인프라 자산만이 자본의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자본은 가장 안전하고 무거운 코어 자산으로 응축된다는 경제학적 팩트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경제지표가 가리키는 현실은 단기적인 금리 인하의 환상을 거두고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이 상시화되는 구조적 변화에 대비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빚으로 지탱하던 한계 기업들이 소멸하고 압도적인 잉여, 현금을 창출하는 극소수의 기업이 불을 독식하는 자본 양극화의 시대에 여러분은 계좌를 방어하기 위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기업의 펀더멘털을 분석하고 계십니까? 현재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자산들 중 자본 조달 비용의 상승을 견뎌내고 오히려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격 결정력과 잉여 현금 흐름을 갖춘 코어 자산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객관적인 분석 논리를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투자자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시장을 바라보는 해상도를 한층 더 높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데이터 기반의 거시경제 분석이 여러분의 냉철한 자산, 재편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